네, 기록적인 폭우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비로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충북 오송 지하차도 사고는 안전 불감증이 낳은 전형적인 인재라는 지적이 거듭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피해가 커졌는지, 또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선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오늘은 염건웅 유원대 경찰 소방행정학부 교수와 함께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 기억이 맞다면 이태원 참사 때도 저희가 불감증, 안전 불감증, 대응 부실, 참사 이런 좋지 않은 화두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다시 교수님과 비슷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고의 결은 다릅니다만. 자, 먼저 오송 지하차도 합동 감식이 연기됐습니다. 비가 완전히 그쳐야만 지하차도 설계 같은 것을 살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겁니까? 네, 일단 희생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해야 되는데 네. 현장이 좀 온전히 보존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선 또 오늘 YTN 보도 보셨겠지만 네. 비가 또 많이 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장에 지금 들어가서 합동 감식을 하는 요원들도 또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리고 또 이 현장이 깨끗해야지 또 이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흙탕물이 가득 차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네. 그래서 일단은 현장이 또 훼손될 것을 우려해서 경찰에서도 이미 1차 현장 감식을 했어요. 근데 오늘은 지금 경찰과 소방이 합동 감식이 예정돼 있었던 것인데 네. 왜냐하면 경찰 혼자서 이 사고 원인을 다 규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소방이 같이 들어가서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네. 오늘 이제 합동 감식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지금 일단 현장에 애로가 있어서 지금 좀 미뤄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현장 화면과 함께 교수님 설명 듣고 있는데 참고로 염건웅 교수님은 행안부 재난안전자문위원이시자 또 경찰청 재난관리 자문위원이시기도 합니다. 만약에 상황이 나쁘지 않아서 합동 감식이 열린다면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될까요? 현장에 이제 사고 원인을 규명해야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원인들이 나오고 있지만 첫 번째로는 뭐 교통 통제가 되지 않았다. 네. 근데 교통 통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미 제방물이 터져서 급속히 유입됐기 때문에 거기에 또 교통 통제가 되지 않은 것까지 또 거기서 이제 안에 펌프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런 여러 가지 부실 대응들이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첫 번째로 지금 교통 통제 문제를 지금 지적을 하자면요. 예. 이미 사고 이전부터 이 교통 통제를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네. 결국은 이미 2시간 전부터도 사고가 날 것이다라는 그런 신호들이 울리고 있었거든요. 이미 지금 14일 금요일부터 지금 그 관계기관인 금강홍수통제소에서 오후 5시 20분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그래서 네. 7m 수위에 도달한다라고 했고요. 당일날 15일 날도 여러 가지 신호들이 있었어요. 오전 새벽 4시 10분에도 홍수경보 발령문을 보냅니다. 이게 4시간 30분 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50분 안에 8m 수위 도달한다라고 경고를 분명히 했었고요. 특히나 이제 그 새벽 6시 34분에 구청 건설과에 직접 전화를 합니다. 이 금강홍수통제소에서. 네. 그래서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홍수가 지금 수위가 곧 9.2m 정도에 도달할 예정이다. 이미 넘친다는 얘기인 거죠. 네. 2시간 전에도 이미 지금 금강홍수통제소에서 구청에다 전달을 했는데 이 부분이 흥덕구청이 청주시로만 전달을 했고요. 청주시에서 이것을 이제 충북도로 전달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도로 관리 주체가 충북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 관리에서 통제를 할 수 있는 게 충북도인데 네. 구청에서 시청까지 갔다가 이것이 도청으로 보고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했었고요. 네. 또 추가적으로 보니까 오전 7시 2분에 행복청 공사감리단장이 112 신고를 했고 미호강이 범람할 우려가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40분 전에도 또 전달한 상황이 있었고요. 그리고 주민 신고들도 있었단 말이죠. 네. 여기 보면 지금 112 신고가 2건이 있었고요. 오전에 7시경쯤에 7시 2분, 7시 58분에 있었고 또 112 신고도 7시 40분경에 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주민이 한. 네. 주민이 한 신고죠. 112, 119 신고가 지금 총 3건으로 보이는데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감찰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보면 네. 이거보다 더 많은 신고 건수가 있다라고 정부 관계자가 얘기했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도 지금 이제 그 수사 과정에서 아마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여기 지금 2시간 전에 이런 신고들이 들어왔을 때 소방도 바로 출동을 했어요. 8시 3분에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해서 제방뚝이 무너져서 미호천이 범람하고 있다라고 119 상황실로 전파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청주시 당직실로 즉각 전달이 됐는데 이것이 아까 마찬가지인 도로 관리 주체인 지금
도청으로 전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 통제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경찰도 또 얘기하는 게 있는 거죠. 재난안전망 통해서 자기들은 또 전달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경찰도 여기서 좀 문제가 이제 뭐 지금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112 신고가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네. 지금 궁평 제2 지하차도에 지금 침수가 났다라고 신고를 받았는데 네. 여기로 출동을 안 하고 궁평 제1 지하차도로 출동을 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거기서 또 시간을 허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족들 인터뷰에서도 반복되는 말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그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교수님과 짚어보기로 하고 조금 중요한 속보이기 때문에 잠깐만 소개하고 양해를 구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NCG 회의가 그러니까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 확장 억제 협의체가 오늘 서울에서 첫 회의를 열렸는데 관련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북핵 관련 핵 전략 기획을 구체화하기로 했다는 내용과 함께 한미가 핵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정상 간의 합의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김태효 안보실 1차장 그리고 커트 캠벨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함께 밝힌 내용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면 NCG를 통해서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 체제로 나아갈 것이다라고 속보가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워싱턴 선언 이행 차원의 회의체죠. NCG가 오늘 서울에서 첫 회의가 열렸고 관련 속보가 나왔는데 화면도 들어왔습니다. 네, 김태효 안보실 1차장 그리고 커트 캠벨 NSC 인태 조정관이 함께 제가 지금 조금 전 언급한 내용을 발표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에 온 커트 캠벨 화면에 나오고 있죠. NSC 인태 조정관이 밝힌 내용입니다. 부산의 SSGN이었나요? 네, 핵전략 잠수함이 부산 SSBN 핵전략 잠수함이 부산항에 기항 중이고 있다는 얘기를 캠벨 조정관이 함께 밝힌 것으로 역시 워싱턴 이행의 차원이죠. 네, 수십 년 만에 미국의 핵전략 잠수함이 부산항에 기항 중에 있다라고 캠벨 조정관이 밝힌 내용까지 확인하겠습니다. 네, 다시 교수님과 좀 대담으로 돌아와서 지금 수사가 시작이 되면서 본격적인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겠습니다만은 지금 아까 저희가 사회부 기자하고도 짚어봤던 대목 중대시민재해 조항에 의한 처벌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있거든요. 네.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2020년에도 부산 초량 그 지하차도 침수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부구청장을 포함한 11명이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상에 만약에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되게 된다면 이게 첫 처벌 사례가 될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 처벌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이게 그 오송 참사 같은 경우는 다수의 시민이 사상했을 때 이 원인을 제공하거나 제대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이런 안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을 때는 당사자 처벌이 가능하다. 즉 그 정의 사망을 보면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서 발생한 재해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을 때는 처벌이 네.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책임 대상에는 분명히 이제 그 지자체장까지 포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분명히 이 관리상의 결함이 보입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은 분명히 수사기관이 발표해야 될 내용들이긴 하지만 여기 이제 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또 사고가 충분히 예견된 것인지 또는 필요한 지휘와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들을 여기서 밝혀내서 아마 중대시민재해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1호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사안이 너무 좀 중대하거든요. 이게 지금 사실 엄중한 사안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번에 수사기관도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감찰을 하겠다라고도 했지만 충북 경찰청에서도 지금 경무관급을 지금 지휘관으로 하는 88명에 해당하는 굉장히 거대한 수사본부를 지금 수사에 지금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네. 왜냐하면 원래는 이 정도면 수사팀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수사팀만으로는 지금 이제 수사할 대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수사본부로 지금 격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여러 가지 아까 뭐 교통 통제가 제대로 안 됐고 그다음에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제방이 붕괴됐던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에서 이런 수사기관의 어떤 의지라든지 또는 사법부에서의 의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네. 특히나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관련해서 또 상징적인 의미에서도 중대시민재해 처벌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는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지 여부에 대해서 교수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봤는데 다시 또 관련 속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잠깐만 좀 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후에 첫 국무회의 자리에서 카르텔 보조금 폐지 얘기를 꺼냈다라는 이제 보도가 있었는데 추가해서 관련 속보가 들어와서 짧게만 전하겠습니다. 네, 카르텔 관련 정치 보조금을 삭감해서 피해 농가에 100% 보전에 투입하겠다. 대통령의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과 관련한 이도훈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인데요. 자, 그대로 전하면 이런데 돈 쓰기 위해 긴축 재정을 하는 것이냐, 눈물 닦는데 과하게 돈을 써라. 그러니까 이번 피해에 대한 어떤 지원을 좀 강하게 하자 이런 차원의 대통령 언급인 것 같습니다. 추가 속보는 다시 한번 확인하기로 하고, 자 교수님 이번 참사 이후 여러 전문가분들과 좀 얘기를 해보면 책임 규명과 관련해 수사가 한 갈래가 있고 또 감사 또 뭐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감찰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은 이번 사고 관련해 책임 규명 과정에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경찰이 하는 수사 역할이 더 중요할 겁니다. 그 네. 이후에 감찰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지금 88명의 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지금 수사를 진행한다라는 것은 지금 사안의 엄중함을 경찰도 느끼고 있다. 네. 정부 당국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보지 못하는 것까지는 이제 어떤 공무원들의 어떤 그 지휘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뭐 이런 것들까지는 이제 감찰 기능에서까지 네. 같이 볼 예정이니까 아마 지금 사안에서는 사실은 두 기관이 다 같이 지금 수사와 감찰을 하는 것은 굉장히 옳은 상황이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네. 근데 지금 벌써부터 여기에 대한 뭐 어떤 증거들이 이미 드러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제대로, 그러니까 특히나 첫 번째 사안에서 뭐 교통 통제가 되지 않았다. 네. 여기가 뭐 침수 위험 3등급 아까 그 전에 지금 YTN 보도하셨잖아요. 네. 침수 위험 3등급 도로인데 이게 사실 낮은 거예요. 원래 100점이 높은 거고 60점 정도가 낮은 건데 여기는 네. 3등급을 받았단 말이죠. 이것도 사실은 부실했습니다. 왜냐하면 침수 위험에선 0점을 받았거든요. 지금 여기는 미호천이 범람할 위험이 있다는 건 그 지역 주민들도 다 아는 그런 사안인데 이것이 이미 3등급을 받았다. 이것 자체도 좀 이상한 그런 부분이긴 해요. 아까 봤지만 등급이 1등급인 게 위험도가 좀 제일 높은- 높다는 네, 거죠. 제일 네, 높죠? 그래서 근데 이 3등급이라고 해도요. 이건 예. 홍수 경보가 발령되면 차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미 관계 기관들 행정 당국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첫 대목이거든요. 네. 3등급의 홍수 경보 이미 발령됐었죠. 이미 신고들도 미리 지금 왔었던 게 주민 신고 또 금강 홍수 통제소에서 미리 지금 몇 시간 전 이 전날부터 이미 신고해주고 통보해주고 통지해줬던 그런 것들을 모두 묵살하고 아무도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서로 전화만 돌린 거예요. 네.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아서 안타까운 14분이 희생되는 그런 사고가 났을까요? 네. 왜 전화만 하셨을까요? 이런 지적을 좀 하고 싶어요. 뭐 매뉴얼도 필요하고 그걸 따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국민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판단이 좀 해주길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판단이 부족했던 점,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았던 점이 한 갈래의 논란이고 또 한 가지가 배수 펌프가 무용지물이었다. 또 하나 제방이 좀 허술하게 조성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네. 이 두 가지 문제는 어떨까요? 일단 배수펌프 관련해서는 여기가 그 충북도청에서 밝힌 바로는 시간당 83mm 이상의 막대한 폭우가 와도 문제 없다. 그러니까 네. 이게 분당 3톤을 처리할 수 있다라고 밝혔거든요. 근데 거기에 지금 그 배수펌프가 4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지하차도는 2019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부터 통행을 지금 한 건데요. 네. 최신 시설이죠. 사실은 따지면. 근데 물이 차오르면 일정한 높이의 이 센서가, 이 배수펌프의 센서가 작동을 해서 이 물을 이제 퍼서 밖으로 배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 네. 이번에 왜 배수펌프가 작동을 하지 않았냐? 지하도에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 배전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 공급 시설, 배수펌프로 전기를 공급하면 이 배전반이 물에 침수가 돼서 결국은 무용지물이었다. 결국은 배수펌프가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지금 일단 상황으로는 지금 현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뭐 지금 아까 뭐 83mm의 막대한 호우를 처리할 수 있다. 뭐 분당 3톤을 처리 가능하다. 이미 이 제방에 물이 넘어온 순간부터 여기 지금 배전반이 침수된 순간부터 이 배수 펌프는 기능을 상실했다라고 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여기도 사실 배전반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배전반도 방수 처리해놨어야 되고 여기도 지금 물막이 공사를 해놨어야 돼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도 하지 않았고 또 추가적으로 여기 지금 이미 예산을 받았다 그러거든요. 무슨 예산이냐면 자동 출입
그 차단 이제 그 내려오는 차단 시설 이 예산도 지금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물막이 그 벽 시설 공사 이 예산도 지금 받았는데 공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안타까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비가 더 내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아까 그 말씀하신 침수 위험 지하차도 등급화 이거 설명할 때 아까 박성원 앵커도 짚었던 부분인데 2020년 7월에 부산 초량동 사고 이후 지자체가 그 등급 분류와 통제 기준을 정해서 행안부에 제출을 한 거거든요. 네. 지금 비가 더 온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비슷한 지하차도가 있다면 어떤 점들 아까 이것도 안 됐고 저것도 안 됐고 말씀하셨거든요. 뭘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이라도? 지금 일단은 오늘 뭐 내일 또 계속 비가 온다라는 예보가 네. 있어서 지금 상습 침수 지역은 당연히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지하차도 모두가 다 위험하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번 사고가 일단은 충청도 그다음에 전라도 그다음에 경북 지역으로 중심으로 이제 발생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저번에 강남 지하차도 뭐 강남 침수 사고도 있었지만 네. 이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배수 시설이 굉장히 좀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대심도 터널 공사해가지고 이 물을 빨아들여서 배출하는 그런 지금 그 시설까지 갖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도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인명사고가 날 정도의 사고가 발생하진 않아요. 침수 사고가. 근데 이렇게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침수 사고가 발생하면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특히나 이번에 지금 미호천 옆에 있던 이 군평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네. 하천이 범람할 위기가 충분히 있었다라는 그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하지 않았던 그런 조치들, 제방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배수 펌프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할 수 있었던 교통 통제 제대로 하지 않았다.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다시 거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전체 시설 전국에 있는 지금 특히나 호우가 집중되는 지역에 전수 조사를 해서 뭐 이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지자체에서. 그다음에 지자체, 경찰, 소방 모두 다 합심을 해가지고 이 지역들을 지금 둘러보고 점검을 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 예방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됩니다. 네. 다음 질문이 경북 예천군에서 산사태로 인해서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대목을 얘기하려고 하던 찰나였는데 안타깝게도 조금 전 예천에서 실종된 60대 남성분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오늘로 3분이 더 수습이 돼서 경북 지역 사망자가 22명으로 이제 변경이 되고 전체 사망자도 41명에서 42명으로 안타깝게도 수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사전 대응, 특히나 전수조사 같은 거 지자체가 아마 알았을 겁니다라고 반복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몰랐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백성리를 포함해서 대부분 마을들이 취약지역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지역이 백두대간 지역이거든요. 근데 백두대간에서 아래에 있는 그 마을들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재난 및 뭐 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여기 지금 일단 법에 좀 벗어나는 그런 부분이 보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일단 빠르게 조치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보이는데 이미 근데 각 지금 여기 지자체에서도 이미 그 경북청이죠. 경북도청에서도 제가 지금 본 내용은 다음 날 대피 명령을 내렸다는 거죠. 네. 이미 그 이제 군청에서는 미리 내렸는데 도청에서는 다음 날 대피 명령을 내렸다고 하니까 이미 사고가 난 이후에 대피 명령을 내리면 어떡합니까? 이게 지금 역대급으로 많이 내리는 비거든요. 지금 어제까지 전국이 내린 비가 평균적으로 511mm인데 이건 역대 처음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네. 기존보다 강수량이 145%가 넘는 비가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특히나 이 토사들이 이제 이 물을 많이 먹게 되면 이제 최근에 이제 절개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 절개지들이 무너져가지고 물길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감당이 안 되면 무너져 내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번에 예천에서 산사태가 많이 난 이유는 여러 가지 지금 추정들을 하고 있지만 여기가 사실은 이제 고지대인데 간헐적 물폭탄이 떨어졌다는 거죠. 이 지역 산에만 물폭탄이 떨어지고 밑에는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다라는 그런 뭐 주민 진술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 물폭탄이 떨어지는데
뭐 뒷정상에 뭐 50m, 뭐 50년 전에 만든 헬기장이 있었다. 근데 이건 사실 그렇게 큰 영향을 미쳤을 것 같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2011년에 서울 우면산 같은 경우는 이 고지대 공군부대 조성하기 위해서 평평하게 딱 만들다가 한 무너진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영향이 미쳤을 가능성은 뭐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지금 새로운 주민들 귀농 귀촌 하신 분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약 70% 어떤 마을은 70% 이상이 새로 유입된 지금 인구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새로 여기에 막 개간을 하고 도로를 내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예전에는 뭐 지게 하나 들고 올라갈 그런 좁은 도로였는데 이젠 차가 올라가는 그런 도로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고갯길에 만들었던 그런 밭 같은 경우도 이제 평평하게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분명히 어떤 평탄화작업과 절개지가 만들어진 이런 상황에서 아마 지반이 좀 약해졌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거기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물폭탄에 또 이런 산사태가 났을 가능성이 있어서 시간은 거의 다 됐고 한 1분 네. 정도 남았는데 오히려 산사태 같은 경우는 비가 그치고 나서 2, 3일 뒤가 더 위험하다는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이 시간은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 경북 지역, 예천 지역 이쪽 계신 분들은 네. 일단은 지금 지자체 통제에 따라서 안전한 곳으로 일단 대피해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호우가 좀 잠잠해지면 그때 다시 통제에 따라서 다시 자택으로 복귀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산사태 우려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뭐 갑자기 물이 솟구쳐 오른다든지 바람이 불지 않는데 나무가 흔들린다든지 이런 징후들이 보입니다. 전조 증상? 낙석이 떨어진다든지 예. 이런 전조 징후들이 보이면 방송이라든지 뭐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걸 내용을 보지 않으시더라도 직감적으로 피신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빠르게 대피를 하시는 것이 좋고 산 아래 지역으로 빠르게 대피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 소방행정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